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기수입니다. 우리가 기출문제 특강 5주에 걸쳐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오늘이 마지막 주네요. 그죠?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는 학생들의 입장, 생각을 들어보면은, 이 등기법은 공법보다 더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등기법은 많이 어려워요. 사항에 따라 내용이 다 달라져. 그 다음에 이 등기법의 모법은 민법입니다. 따라서 민법이 기초가 되어 있어야만이 등기법을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많이 어려워요. 그 어려운 걸 헤쳐나가는 방법은 반복 학습하는 수밖에 없겠죠. 앞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3번은 꼭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지문을 읽으면서 주어가 무엇이고 목적어가 무엇이고 동사가 어떻게 되고 출제 이윤이 어느 위치 어느 장소에서 포인트를 잡느냐, 이걸 읽어가면서 자꾸 느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강조를 자주 해주는 부분은 꼭 읽어보시고 다시 한 번 더 반복해 보시고, 문제를 풀 때는 반드시 오답 노트라는 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맞는 문제는 계속 맞아요.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립니다. 그럴 때 어디에서 내가 함정에 빠졌느냐,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느껴가야 돼요. 그 다음에 제가 여기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턴다, 이렇게 문제를 변형할 수 있다, 이런 거를 강조를 많이 하거든. 그런 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됩니다. 그럼 오늘 공부했던 걸 정리를 해보면, 오늘 말소 등기를 공부를 했어요. 말소 등기는 사람으로 치면 사망 신고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그 모든 권리는 말소가 돼요. 그럼 이 말소 등기는 전부를 지우는 거죠. 말소 등기에 대한 말소 등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말소 회복의 등기를 해야 돼요. 말소 등기를 할 때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의 성낙서를 전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상권 말소 시 이게 주등기죠. 지상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은 부기등기죠. 그럼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도 주고요. 부기등기 권리자가 이해관계인입니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1번이죠. 1번이 말소가 되면 뒤에 거는 다 주고요. 전부 다 이해관계인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시 거자에 대한 저당권자, 말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할 때 그 부동산에 저당권이 있다면 저당권도 말소가 되죠. 그죠? 이해관계인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말소는 단독 말소가 있고 직권 말소가 있거든. 그래서 단독으로 말소하는 거, 판결서는 당연하죠. 사망이니까 권리자, 의무자 둘 중에 한 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한 명밖에 없죠. 그러면 가등기 명의는 인감증명을 첨부해서 가등기를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성낙서, 항상 동의서 성낙서가 들어가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죠. 등기 의무자의 소재 불명의 경우 공시최고 절차를 거쳐 재권 판결을 받으면 단독을 할 수 있죠. 혼동, 전세 살고 있는 사람이 전세 살고 있는 집을 샀습니다. 소유권과 전세권이 충돌한다. 이게 혼동이고, 이 전세는 자동으로 죽어버리는 거죠. 전세권자가 단속으로 말소를 해요. 소유권 보존 등기 신청이 단독이죠. 그 말소도 단독입니다. 가처분 등기 이후의 등기는 단독이고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를 하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직권 말소는 7개가 나오거든. 관할 위반,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가 등기 대상이 아니죠. 등기할 수 없는 것을 등기했다면 그 등기는 당연히 직권으로 말소를 합니다.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 처분의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데, 안 하는 대표적인 예외 3개, 가등기 전의 등기는 말소할 수 없죠.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말소할 수 없죠. 해당 가등기상의
처분에 제한의 등기는 말소할 수 없어요. 수용이죠.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면은 수용의 개시일만 되면 그 부동산에 존재하던 모든 권리는 말소되죠. 그런데 안 하는 예외 3개, 수용되기 이전의 상속 등기, 수용되는 토지를 위해 존재하는 지역권의 등기,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서 존속이 인정된 권리는 말소하지 않죠.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특약은 직권말소, 불행사하면 공동말소죠. 말소등기 시 이게 주등기입니다. 등기상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제3자 부기등기죠. 주등기가 말소가 되면 부기등기는 직권으로 말소한다. 가처분 등기는 직권말소,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말소죠. 부기등기입니다. 부기등기는 주등기 순위번호 옆에 가지번호를 붙여서 하는 등기가 부기등기고,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부기등기 상호간의 순위는 등기한 순서. 이 부기등기는 갑구, 을구에서만 허용을 하고 표제부에서는 허용하지 않죠. 부기등기에 부기등기도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이제 딱 가져가면은 2개만 알면 돼요. 결론은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냐. 여러분들 소유권에 들어오는 등기는 전부 다 주등기입니다. 그러면 소유권의 저당권 설정은 주등기죠. 지상권의 저당권 설정은 부기등기입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면 주등기입니다. 저당권을 이전하면 부기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도 가등기가 소유권에 가등기가 들어오면 주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외에 가등기가 들어오면 부기등기예요.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주등기죠. 전세권이나 저당권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부기등기예요. 그러니까 주등기, 부기등기는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냐 이렇게 딱 하면 돼.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일부가 있고 전부가 있거든. 항상 일부를 고치는 거는 부기등기를 하고 전부를 고치는 거는 주등기. 그러면 변경 경정은 일부니까 부기등기를 하는데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거든. 표제부는 부기등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등기입니다. 변경 경정은 부기등기 하는데 만약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등기명인의 표시 변경은 개명이죠. 이해관계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언제나 부기등기고, 권리의 변경은 전세금이 오르락내리락 거리는 거거든. 이해관계인이 없다면 부기등기죠. 이해관계인이 있다면 승낙서를 첨부해야 부기등기, 첨부하지 않으면 주등기로 한다. 말소등기는 전부를 지우기 때문에 말소등기는 부기등기 자체가 없습니다. 전부 다 주등기예요. 그 다음에 말소회복은 전부를 회복하면 주등기, 일부를 회복하면 부기등기입니다. 여기서 멸실등기는 표제부야 하거든. 표제부는 부기등기가 없어. 언제나 주등기예요. 여기서 변경이 부동산 표시 변경입니다. 부동산 표시 변경은 표제부야죠. 그러면 부기등기 아니고 주등기가 되죠. 그죠? 특약자, 약정자 들어가면 부기등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키는 소유권이냐 소유권 이외냐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인데, 가등기 대상 O, X죠. 그죠? 그럼 여기서 키는 처분금지 가처분은 O죠.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X입니다. 청구권이 있어야 가등기 할 수 있죠. 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공동신청이에요. 단독신청에는 청구권이 없거든. 그럼 단독신청에는 가등기가 안 돼. 그 다음에 가등기에 가압류 들어갈 수 있어요. 반대는 안 됩니다. 가압류에 가등기는 할 수 없다. 요래 이해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등기는 공동신청의 원칙이죠. 그런데 가등기 의무자에 승낙서가 들어가면 단독을 할 수 있다. 핵심은 가처분 명령입니다. 가처분 명령. 가처분은 촉탁, 가처분 명령은 단독입니다. 자, 본등기할 때
공동신청은 원칙이니까 이 소유권 이전은 갑이 병에게 매매를 했다는 말이고, 가등기 이전은 갑이 을에게 가등기 했어요. 그러면 가등기 권리자 을이 병에게 가등기를 이전했다, 그런 의미예요. 가등기 권리자가 사망을 하면은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상속인이 본등기하면 되죠. 본등기를 할 때 제출하는 것은 등기필 정보입니다. 가등기필 정보가 아니에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라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고, 물권 변동은 본등기 때고, 본등기를 할 때 제3취득자의 승낙서는 필요가 없죠. 자, 지금부터 하이라이트예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해도 가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지분만의 본등기는 할 수 있다.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할 수 없다. 그럼 여기서는 꼭 두 개만 안다면, 가처분 명령은 단독입니다. 지분만의 본등기는 O입니다.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X입니다. 그래 이해해두면 돼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 권리를 침해하는 중간처분의 등기는 말소예요. 그러니까 전부 말소한다면 틀립니다. 직권으로 말소하고 난 다음에는 지체 없이 권리자에게 통지를 해줘야 되죠. 자, 이 경우에 가등기가 소유권에 들어왔는지 소유권 이외에 들어왔는지 구별을 해야 돼요. 가등기가 소유권에 들어오면 소유권이든 소유권 이외든 다 죽어요. 그런데 해당 가등기상의 처분의 제한의 등기에 가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에 대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말소하지 않아요. 가등기가 용익권에 들어오면 가등기 이후의 용익권과 용익권은 양립이 안 되니까 말소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가등기가 용익권에 들어오면 가등기 이후의 소유권 저당권 처분에 대한 용익권과 소유권은 양립할 수 있기 때문에 말소 안 해요. 그 다음에 가등기가 저당권에 들어오면 말소되는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말소 대상은 없다. 그래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구분 건물이네요. 구분 건물이 되기 위해서는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어야 되는데,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을 갖추었다면 구분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하나의 일반 건물로 등기해도 되고 자유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답니다. 하여야 한다면 틀린 지문이 돼요. 공용 부분이라는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한 경우 그 부동산을 취득한 자는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지권 등기는 건물등기부 표제부에 단독 신청하고, 대지권이라는 뜻의 등기는 토지등기부 해당 구의 등기관이 직권으로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대지권이 소유권일 때, 대리권의 소유권일 때 건물만 소유권이든 저당권, 처분에 대한 할 수 없죠. 그러나 건물만 전세 줄 수 있고 토지만 전세 줄 수는 있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관공서 촉탁이에요. 관공서는 우편으로 등기할 수 있고 등기부와 대장이 불일체도 등기해 줍니다. 그 다음에 관공서는 촉탁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청해도 수리해요. 개인은 촉탁으로 해야 될 걸 신청하면 받아주지 않습니다. 관공서는 받아줘요. 관공서는 사기칠 일 없기 때문에 인감증명,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관공서의 주소는 명확하기 때문에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요.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는 권리 이전의 등기, 압류 등기의 말소, 공매 개시 결정 등기의 말소를 하나의 신청서로 일괄해서 동시 신청을 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가처분입니다. 여러분들, 가압류와 가처분의 차이는 금전채권하면 가압류고 금전채권 제외이라면 가처분이 돼요.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처분금지 가처분은 O입니다.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X입니다. 이걸 꼭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가처분은 현재 이 부동산이 재판 중에 있다는 걸 알리는 거다. 그럼 재판이 끝났다면 지워야 돼요. 그럴 때 가처분 등기는 직권 말소하고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말소죠. 그런데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등기는 가처분보다 앞에 있기 때문에 말소할 수 없고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말 그대로 대항할 수 있으니까 말소할 수 없죠.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러면 소송 중에 용의권이 들어왔어요. 용의권과 용의권은 양립 안 되죠. 그러면 전부 다 말소되어야 됩니다. 저당권에 가처분이 들어왔어요. 저당권 이후에 제3자죠. 항상 저당권은 모든 권리와 양립이 되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청구권에 가처분해서 가처분 등기를 해도 말소되는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고래 이해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기출문제 특강을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요약 과정이죠. 그죠? 그래서 기본서의 과정을, 그 분량을 30분의 1로 축소를 시켜서 말 그대로 엑기스만 가지고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배우는 부동산 공시법은 절차법이기 때문에 법의 개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출제되었던 문제가 계속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한 번 더 읽어보시고 3번만 읽어보세요. 그러면 흐름을 파악을 해야 돼요. 흐름을. 나중에 요약 과정에서 뵙도록 하죠. 고생을 했습니다.